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입니다. 만약에요, 지금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그 스마트폰이 그냥 어디서든 터진다면 어떨까요? 사막 한가운데서도, 태평양 망망대해에서도요. 오늘 저희가 탐구해 볼 기업은 바로 이 꿈의 모든 것을 건 회사 AST 스페이스 모바일, 티커는 ASTS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회사는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어려운 회사죠. 맞아요. 우주기술 기업이면서 동시에 통신 인프라 기업이고 뭐랄까 어쩌면 거대한 금융 실험체 같기도 하고요. 와, 금융 실험체요. 목표는 정말 원대합니다. 거대한 인공위성을 우주 기지국처럼 써서 전 세계 통신 사각지대를 없애버리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탐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될 겁니다. 세상을 바꿀 혁신이라는 엄청난 잠재력. 그런데 그 잠재력을 현실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 이 둘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지금이 2026년 1월인데 투자자 입장에서 ASTS는 과연 하늘에 쏘아올린 꿈일까요? 아니면 재무적인 악몽일까요? 결국 이 기업의 핵심 질문은 이제 기술이 작동하는가 이게 아닙니다. 아, 그건 이미 넘어선 단계군요. 네, 이미 작동한다는 건 여러 번 보여줬으니까요. 진짜 질문은 이거죠. 은행 계좌가 0이 되기 전에 이 전례 없는 우주 인프라를 먼저 구축할 수 있는가?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에 대한 질문입니다. 와, 시작부터 흥미진진한데요. 그럼 그 싸움의 무기, 핵심 기술부터 좀 파헤쳐보죠. 하늘에 떠있는 셀타워라는 비유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기존 위성 인터넷이랑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뭔가요? 잠시만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위성 전화는 거의 벽돌만한 전용 전화기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ASTS는 그게 필요 없다는 거 이게 진짜 핵심인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추가 하드웨어 없이 지금 전 세계에 깔린 50억 개가 넘는 기존 스마트폰에 직접 연결된다는 것. 이게 모든 것을 바꾸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죠. 와...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저궤도 LEO에 떠있는 그 거대한 위성입니다. 아, 제가 본 자료에서는 이걸 거인에 비유하더라고요. 수천 개의 작은 위성을 촘촘하게 띄우는 스타링크 방식이 난쟁이 군단이라면 ASTS는 소수의 거인을 하늘에 세워두는 방식이라고요.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다만 그 거인 한 명을 만드는 비용과 기술적 난이도가 난쟁이 수백 명을 합친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게 핵심이죠. 아, 성공하면 압도적인데 실패하면 그냥 모든 걸 잃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거인의 심장이 바로 대규모 위상 배열 안테나 기술이거든요. 위상 배열 안테나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죠? 이게 단순히 그냥 큰 안테나를 우주에 띄우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바로 지난달 2025년 12월에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린 블루버드 6호 위성은 펼치면 크기가 약 223제곱미터에 달하는데요. 와, 223제곱미터요? 네, 이 거대한 면적에 수천 개의 작은 송신기가 촘촘히 박혀 있고 정교한 소프트웨어가 이걸 실시간으로 제어해서 지구 표면의 작은 스마트폰 하나를 향해서 전파빔을 정확하게 조준해 쏘는 기술입니다. 우주에서 시속 27,000km로 날아가면서 지상에 있는 바늘구멍에 실을 꿰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야, 이건 뭐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의 극편적인 결합이네요. 그러니까 경쟁사가 이거 쉽게 따라하기는 정말 어렵겠군요. 네, 그래서 회사 측은 이 기술에서 최소 5년에서 10년은 앞서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바로 이 회사의 기술적 해자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강력한 기술을 바탕으로 아주 영리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AT&T나 버라이즌, 보다폰 같은 기존 통신사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과 손을 잡았죠. 아, B2B2C 모델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통신사 망이 닿지 않는 곳을 ASTS가 메워주고 통신사는 이걸 자기 고객들한테 부가 서비스로 파는 구조. 네, 바로 그거죠. 통신사 입장에서는 수조 원을 들여서 외딴 지역의 기지국을 새로 세울 필요가 없으니 좋고 ASTS는 이미 수십억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통신사망을 통해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니 서로에게 이득인 구조입니다. 알겠습니다. AT&T나 버라이즌 같은 거대 통신사들이 그냥 아이디어만 보고 파트너십을 맺진 않았을 텐데요. 그만큼 이 계획이 실제로 구현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궁금해집니다. 이 엄청난 계획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건가요? 지난달에 블루버드 6호도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고 올해 초부터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던데요. 네, 그 부분이 바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냉정하게 숫자를 봐야 합니다. 숫자요? 현재 상업적 운영이 가능한 위성은 궤도에 총 6기가 올라가 있습니다. 1세대 블루버드 5기하고 2세대 1기죠. 6기요? 왠지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전 세계를 다 커버하려면 얼마나 필요한 거죠? 회사가 밝힌 로드맵에 따르면 일단 의미 있는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적인 서비스. 이걸 시작하는데 최소 25기가 필요합니다. 최소 25기. 그리고 미국, 유럽, 일본 같은 주요 시장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끊김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45기에서 60기가 필요하죠. 6기에서 60기. 와,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네요. 그럼 앞으로 위성을 계속 쏘아 올려야 한다는 건데 계획이 있나요? 아주 공격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6년 1분기 말, 그러니까 앞으로 2달 반 안에 5기를 추가로 발사하고요. 그 이후에는 거의 매달 한두 기씩 계속 발사할 예정입니다. 매달이요? 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부회의는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올해 말까지 총 54개 위성이 궤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매달 위성을 쏘아 올린다니 이건 정말 엄청난 스케줄인데요. 거의 완벽한 실행 능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단 한 번의 발사 실패도 용납이 안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간과의 싸움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빡빡한 타임라인을 지키느냐 마느냐가 이 회사의 생존을 결정할 겁니다. 왜죠? 왜냐하면 매일매일 엄청난 돈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듣기만 해도 돈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위성을 만들고 그걸 또 스페이스X 로켓에 실어서 발사하고 이 모든 자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고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투자자로서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이 투자의 핵심 딜레마입니다. 재무 상황을 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2025년 3분기 자료를 보면 분기순 손실이 약 1억 6,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억 원이 넘습니다. 분기순 손실만 2천억 원이요? 네. 그리고 위성 제작과 발사에 들어가는 자본 지출, 카펙스는 별도로 2억 5,900만 달러, 약 3,400억 원에 달했죠. 170만 달러, 200억 원도 안 됐고요. 이건 상상하기 힘든 규모인데요. 그렇죠. 보통 벤처 투자의 세계에서는 흔한 일인가요? 아니면 ASTS가 유독 심한 편인가요? 우주 인프라 구축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초기 비용이 막대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ASTS의 현금 소모율은 그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금 조달 능력은 증명해 왔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32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는 현금과 유동성을 확보했죠. 4조 원. 네, 회사 측은 이걸로 100기 이상의 위성을 띄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4조 원이라 그래도 이렇게 돈을 쓰다 보면 금방 바닥나는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인 거죠. 계획이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현금은 계속 타들어갈 테니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2026년에도 약 7억 2천만 달러의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추가 자금 조달이라면 결국 주식을 더 찍어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군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바로 이런 리스크 때문에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 전 스코샤뱅크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현재 밸류에이션이 비합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비합리적이요? 아직 단 한 명의 소매 고객도 없는 회사인데 말이죠. 네, 그렇죠. 그 근거가 뭔가요? 주가 순자산 비율, 즉 PB를 지적했습니다. 회사의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통신업계 평균이 1.11배인데 반해 ASTS는 무려 22배에 달합니다. 잠깐만요. 22배요? 아니,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된 매출도 없는 회사의 자산 가치를 시장이 22배나 높게 쳐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거의 기술에 대한 믿음 혹은 광기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만한 숨겨진 근거가 또 있나요? 숨겨진 근거라기보다는 시장이 미래의 가치를 극한까지 당겨와서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수십억 명의 잠재 고객과 그 독점적인 기술적 혜자를 고려한 거죠. 하지만 스코샤뱅크의 경고는 명확합니다.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려면 회사가 약속한 그 빡빡한 발사 스케줄을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완벽하게 지켜내야만 한다는 거죠. 와, 정말 살얼음판을 긋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기술력과 자금력은 있지만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살얼음판 위에서 혼자 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 위성 인터넷 하면 다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를 떠올리는데 ASTS는 스타링크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경쟁이 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같은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기술, 서비스, 사업 모델, 모든 면에서 목표하는 바가 다르죠. 기술적으로는 아까 말한 소수의 거인데 다수의 난쟁이 군단 구도인 거고요. 맞습니다. ASTS는 스마트폰 직접 연결,
스타링크는 전용 단말기 필요. 이게 가장 큰 차이죠. 아, 그렇죠. 서비스 측면에서도 차이가 명확합니다. 스타링크는 집이나 사무실에 있는 유선 인터넷을 대체하는 고정형 광대역 서비스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ASTS는 이동하면서도 쓸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모바일 광대역 서비스를 목표로 하죠. 근데 스타링크도 최근에 스마트폰에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았나요? 티모바일이랑 협력해서요? 네, 시작했지만 현재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 문자만요? 네, 음성통화나 데이터 통신은 아직 불가능하죠. 반면 ASTS는 처음부터 4G, 5G급 데이터 통신과 영상 통화까지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물론 스타링크가 막강한 자본력과 스페이스X라는 자체 발사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무서운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렇군요. 사업 모델도 ASTS는 통신사와의 협력, 그러니까 B2B, 2C, 스타링크는 소비자 직접 판매, B2C로 다르니 아직은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ASTS는 통신사의 보완제 역할을, 스타링크는 통신사의 대체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오늘 정말 깊게 파고 들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ASTS는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 그리고 AT&T, 버라이즌, 보다폰 같은 강력한 파트너들을 확보했고 상용화를 위한 명확한 로드맵까지 갖춘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반대편에는 분기마다 수천억 원씩 사라지는 막대한 현금 소모,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되지 않는 살얼음판 같은 실행 리스크, 그리고 기술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부풀려진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대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교과서 같은 사례죠. 맞아요.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건 기술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다 떨어지기 전에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느냐는 시간과의 싸움이네요. 우리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졌지만 실행 단계에서 또 자금 문제로 무너진 기술 기업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저희가 아니라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시기에 ASTS의 기술적 해자는 우주 기반 인프라 프로젝트라는 이 거대한 리스크를 극복하고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길 만큼 충분히 깊을까요? 아니면 시장은 지금 단 한 번의 발사 실패나 약간의 지연만으로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이 아슬아슬한 미래에 너무 큰 베팅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은 ASTS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